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진 영덕군수가 원전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무관심과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원책이 주민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당초 계획대로 원전 사업 추진을 주장해온 이희진 영덕군수가 정부의 지원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영덕이 원전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이라며 모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전에 대한 불신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갈등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방안과 유치 지역을 위한 특례 사항을 수록하는 법령을 제정해 또 지역 원전의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 등을 설립하고 원자력 전문병원을 지어 모든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다양 분야의 지역 발전 사업을 도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건의됐던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영덕군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대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어제 공식 폐막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는 등 딤프가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간 딤프 관람객은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대구가 만든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 관람객으로 장기 공연과 소울 공연을 노릴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개막작 영국의 포비든 플래닛과 폐막작 체코의 팬텀 오브 런던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외국 작품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며 대중성과 함께 작품성도 더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외국 공연팀조차 놀랄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Pro nás středoevropany je nepochopitelná vlastně ta korejská kázeň. My jsme tak trochu bohémové, daleko víc, a Korejci jsou daleko víc ukáznění, takže jsme se báli, že budou takový víc přísní, ale byli strašně srdeční a nejradši bychom tady hráli celý život. 국내 6개 대학과 중국 심천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도 한층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축제로 성장하고 있지만 23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창작 뮤지컬을 이끌어갈 시장으로서의 기능 확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내년 10주년을 맞이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양하게 그리고 대구에 와야지만 축제 기간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 것입니다. 1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유형 뮤지컬 시어터 페스티벌 딤프와 교류를 재개해 딤프 창작 뮤지컬 두세 편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기로 하는 등 국제 축제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올 들어 잇따른 총기 사고로 총기 반출이 규제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가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거세지자 총기 사용이 완화되고 야간에도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농작물 피해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기 목책기나 철망을 설치하고 총소리를 내보지만 직접 포획하는 것 외에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올 들어 잇따른 총기 사고로 총기 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야생동물을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야생동물 개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농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포획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컸습니다. 결국 이달부터는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에도 포획이 허용되고 총기 반출도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에 포획이 안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되게 되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유해조수 동물 퇴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엽사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은 오는 10월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의 신고가 들어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로 출동에 나섬으로써 포획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2인 1계조로 22명의 엽사로 포획단을 구성해 구역별로 포획에 나서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라니는 잡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들어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마리당 5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서 야생동물과의 전쟁에서 농가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포획과 함께 현재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피해 보상의 현실화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처음으로 실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6드럼이 지하 80m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200리터짜리 드럼 16개가 담긴 콘크리트 상자가 지하 처분시설 사일로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전 부품이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가로 세로 2.7m, 높이 1.1m 폐기물 상자를 최대 27단까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일로 바닥 지하 140m 아래로 방패물 16,000여 드럼이 영구 저장됩니다. 에너지 산업을 시작한 이래 방사선 폐기물 사업까지 그 전 과정 완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이날 16드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000여 드럼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패장 내 1차 저장시설인 인수저장시설에는 월성원전 등에서 반입된 원전 방패물 3,000드럼과 폐아스콘 등 비원전 방패물 1,200여 드럼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방패물 4,200여 드럼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방패장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걱정도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분과 운영을 완벽하게 우리 주민들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사일로 한 기당 16,000여 드럼씩 사일로 6기에 모두 10만여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 처분장은 방패장의 1단계 시설입니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12만 5천 드럼을 처리하는 표층 처분 시설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전 1시 반쯤 포항시 남구 호동의 한 시멘트 원료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시간 넘게 진화 중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9대, 소방대원 2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시멘트 원료에 불이 옮겨붙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13단지의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공장 용지 확대와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철강공단 13단지는 산업입지개발법이 아닌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장 건폐율이 70%로 제한됐지만 포항시 등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규제 개혁을 요구했고 최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건폐율이 80%로 높아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결정으로 65만 4천 제곱미터의 공장 용지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전통주를 맥주처럼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대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음식점에서 막걸리와 양주 등 전통주를 직접 제조해 팔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주는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 허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국민중심 교통조사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로 단속된 경우 당사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해 예약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통조사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면 예약이 가능하며 자신의 사건 담당 조사관과 조사 가능일을 조회해 예약하면 되고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화로 문의해도 가능합니다. 올해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벼 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은 3,600여 가구에 8천여 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배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면적 모두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었고 사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에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여름방학 어린이 평일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속엔 어떤 얼굴이 있을까요를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라시대 이후 문화재 속에 담겨있는 얼굴의 다양한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재와 자화상 그리기 시간도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관학교 과정을 운영합니다. 경북형 청년 일자리 사관학교는 자동차와 원자력 산업, 부품 산업, 3D 프린팅 산업의 전문 숙련공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초부터 특화 교육을 실시하며 100여 개 기업 컨설팅과 인력 양성 운영을 통해 23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행사 안내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합창단 제93회 정기영주회 여름밤의 세레나데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여름밤의 세레나데는 예술성이 강한 합창곡 3곡과 민요 4곡, 그리고 뮤지컬 스타인 남경주의 솔로 무대 등으로 꾸며지며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경북동의 한 지역은 기온이 쑥쑥 올라 무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올라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보다 바람의 세기는 한 단계 낮아졌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 지역은 맑은 가운데 종일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포항,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